오늘 만나보실 모델, 올 한 해 제가 가장 기다렸던 모델인데요, 골프 GTI입니다. 예전에 TDI를 타면서 이 골프가 보여주는 균형감,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감동을 했었는데요, TDI가 그 정도면 골프의 가장 핵심적인 고성능 모델, 시발점에 있는 GTI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보여줄까,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죠. 겨울이라는 조건에서 만났다는 점이 아쉽긴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윈터 타이어를 끼우고 저에게 왔으니까요. 하지만 골프라면 타이어 한 개 외에 나머지 것들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자, 폭스바겐 골프 GTI가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자, 골프 GTI와 함께 가볍게 달려볼까요? 와우, 출력 자체가 매우 높진 않습니다. 요즘엔 고성능 차들이 정말 많아졌으니까요. 하지만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스티어링 조향각에 따른 미세한 움직임, 이것만큼은 GTI의 분명한 매력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와, 윈터 타이어를 끼웠을 때 미세한 조향, 여기서 잃고 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타이어가 부드럽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상의 능력을 보여주는데요. 현재 저도 윈터 타이어로 갈아놓은 상태이고 동일한 모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타이어의 한계를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GTI가 보여주는 균형감은 정말 최고네요. 자, 일단 내감부터 한번 보고 갈까요? 꾸안꾸라고 하죠. 꾸민 듯 안 꾸민 매력이 골프 GTI에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평범한 골프로 보이지만 카 매니아들에게는 바로 GTI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GTI를 상징하는 레드 스트립으로 존재감부터 키웠습니다. GTI 전용 육각형 그릴 장식이 들어간 범퍼도 있고요. 측면에도 GTI 배지가 달립니다. 기본형 골프 대비 지상고를 15mm 낮추고 19인치 휠을 장착해 한층 날렵한 자세를 보여줍니다. 안쪽에 보이는 레드 컬러 브레이크 캘리퍼도 GTI와 잘 어울립니다. 후면부에 블랙 루프 스포일러를 장착하고 듀얼 머플러를 노출시켜 스포티한 느낌도 키웠죠. 배기 사운드를 들어볼까요? 골프라는 모델명 대신 GTI를 후면부 중앙에 위치시켜 특징을 살린 것도 좋습니다. 실내도 기본형 골프와 조금 다릅니다. 스티어링 휠에 GTI 엠블럼이 추가되죠. 착석감 좋은 시트를 비롯해 실내 곳곳을 레드 컬러 스티칭으로 꾸몄습니다. 헤드레스트 일체형 시트는 가죽으로 마감됐고 통풍, 열선 기능도 넣었습니다. 디스플레이 계기판에도 GTI 전용 그래픽이 추가됐죠. 여기서 다양한 정보도 볼 수 있습니다. 편의 및 안전장비도 탄탄하게 구성되는데요. 차간 거리부터 차로 중앙 유지까지 가능한 ADAS 패키지인 IQ 드라이브가 적용됐고 작동도 잘 돼 운전 피로도를 낮춰줬고요. 조명까지 신경 썼습니다.
상대방에게 눈부심을 주지 않으면서 먼 거리를 비출 수 있는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탑재됐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상급의 국산차에서도 보기 힘든 기능입니다. 폭스바겐이 한국 시장과 소비자 취향을 제대로 학습한 것 같죠? 가격 이야기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10년 전에 출시된 6세대 GTI가 4,390만원이었죠. 7세대 GTI는 4,350만원으로 오히려 살짝 낮아졌고요. 이번 8세대 GTI는 4,509만원으로 약 16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8년 동안 말이죠. 요즘 국산차들은 연식 변경 정도로 100에서 200만원씩 팍팍 올리는데 이를 감안하면 정말 착한 인상폭이죠.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차가 달려나가는 느낌. 가속감 자체는 요즘 기준의 합 해치로서는 평이합니다. 자, 골프 GTI는 골프 라인업에서 고성능으로 가는 시발점에 있죠. 그 때문에 현재 모델 엔진 출력도 다소 제한적이죠. 자, 엔진을 볼까요? GTI에는 EA888 에보4 엔진이 들어갑니다. 4기통이며 2.0L 배기량을 갖고 있죠. 이 엔진이 낼 수 있는 최고 출력은 현재 320마력인데 골프 R에 탑재됩니다. GTI에는 245마력, 최대 토크 37.8kg 폴스미터를 낼 수 있도록 튜닝이 되었고요. R 엔진에 비해 출력은 낮지만 조금 더 빠른 반응을 가져오는 것이 이 엔진의 장점이죠. 이런 반응성을 위해 배기 매니폴드도 독특하게 설계했는데 터보차저를 엔진에 직접 붙인 것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덕분에 빠른 예열은 물론 열 관리의 효율도 높아졌죠. 부스트 제어는 전자식 웨이스트 게이트가 담당하고요. 그리고 지금의 EA888 에보 엔진들은 가장 진보된 엔진으로 친환경적 측면에서도 이점을 갖습니다. 디젤 게이트 시절의 폭스바겐 엔진이 아니란 얘기죠. 이 엔진과 매칭이 되는 것은 MQ350이라는 6단 수동 변속기입니다. 그리고 DQ381DSG라 불리는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탑재되는데 국내 사양은 이 변속기가 기본이죠. 연비도 무난했는데요. 고속도로 정속 주행 기준 리터당 약 16km를 갈 수 있었습니다. 시내 주행 때도 대략적으로 1리터당 9km 내외를 달렸고요. 좋게 말하면 충분히 숙성된 엔진, 네거티브한 관점으로 바라보면 오래된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엔진을 가지고 폭스바겐은 정말 많은 것들을 해내고 있죠. 그리고 변속기의 똑똑함, 이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시장에 가장 많이 퍼뜨린 것이 폭스바겐 그룹인데, 자, 타사들도 듀얼 클러치 시스템을 많이 쓰고 있어요.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뭘까요? 속도를 낮춰볼까요? 제동도 잘 돼. 자, 천천히 움직일 때, 이때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자, 다른 듀얼 클러치 차들 어떻죠? 뭔가 덜컥 덜컥. 저도 듀얼 클러치 차를 타고 있지만 저속에서의 승차감 저하, 특히 쇼크가 매우 불만을 자아내죠. 하지만 지금은 자동 변속기라고 얘기해도 충분할 정도로 이 변속에 대한 체결에 대한 그 이질감을 남기지 않는데요. 타이어의 한계가 지금 명확한 상태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 차에 들어가는 오이 타이어 대비 마른 노면에서의 성능은 대략 한 20에서 30% 정도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차가 보여주는 그 핸들링의 한 80%, 85%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정직한 움직임을 보여주죠. 자,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XTS 플러스죠. 자, 뭐 지금은 이제 국산 차들도 이와 같은 이 기술을 쓰고 있지만 폭스바겐 예전부터 이 기술을 써왔어요. 제 기억에 가장 남는 차는 시로코였습니다. 자, 단순하게 이 전자장비가 차량의 코너링 때 미끄러지는 이 그냥 휠만 잡아서 거동을 억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차가 끌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쉽게 말해서 코너링에서 안정감을 취하지만 좀 더 빨리 달릴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이 차인데요. 그리고 지금은 기술이 더 진보한 만큼 더 완벽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테스트할 때 ESP를 완전히 켜고 했었어요. 그때 계속적으로 이 ESP가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질감이 없거든요. 자,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 들어가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전자를 지원해 줍니다. 자, 나의 운전 실력이 스스로 한 2%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 마지막 부분에 자, 차가 훅 하고 날아가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감이 있죠. 그때 ESC 스포츠 모드만 해주면 나머지는 차가 알아서 해줍니다. 그리고 코너를 돌고 있는 상태, 여기서 가속 페달에서 발을 확 떼서 순간적으로 프론트 쪽으로 하중을 몰았을 때 해치백은 하중 측면에서 불리합니다. 자, 무게를 볼까요? 여기서 나타난 것처럼 6대4 배분을 갖고 있죠. 자, 상대적으로 후륜구동 모델 대비 불리한 그런 무게 배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이 깨지지 않네요. 여담인데 셰시를 개발하는 회사들, 특히 타이어 개발 부서에는 GTI가 어떤 타이어 회사건 한 대씩은 꼭 있습니다. 왜일까요? 가장 정직한 운동 특성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인위적으로 리어를 빠지게 만들어서 코너에 이점을 살린다, 그런 차들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가장 정직한 운동 특성, 그것이 바로 GTI가 갖는 매력이고, 그 때문에 전 세계 모든 타이어 브랜드는 최소 GTI를 한 대씩은 갖고 있죠. 핸들링에 대해서는 진짜 극강의 머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 위로도 다른 모델들이 있어요. 자, 300마력대 클럽 스포트도 있고 그 이상의 출력과 4륜구동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는 골프 R도 있죠. 뭐 저 개인적으로는 골프 R이 좋긴 한데 전륜구동 모델로서 접근을 한다면 GTI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물론 뭐 국산 고성능 지향 모델들도 좋은 차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핸들링 그리고 정교한 균형, 이것만큼은 아쉽게도 아직은 폭스바겐이 잘하긴 하네요. 이 차가 처음 개발됐을 때가 76년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40년 이상을 숙성시켜 온 만큼 이 노하우란 부분, 그걸 뭐 불과 몇 년 만에 남들이 따라잡을 수 있다면 정말 가치 없는 기술일 텐데 폭스바겐, 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네요. 자, 그럼 발진가속 성능 볼까요? 아쉽게도 타이어의 미끌림이 많았습니다. 윈터 타이어의 한계인데요. 그래도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잘 나왔어요. 저희는 7초대를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이 지금 현재 윈터 타이어를 끼우고도 6초대 후반 정도를 보여주니까 정상 컨디션, 노면 온도까지 이상적이라면 6초대 초반은 충분히 끌어낼 것 같네요. 확실히 이 가속하는 효율, 그리고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엔진의 반응성, 고출력으로 가면 터보렉이 분명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가속 페달을 밟아도 약간 지연이 생깁니다. 이후에 뭐 큰 힘으로 밀고 나갈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균형 측면에서 딱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터보렉도 크게 느낄 수가 없어요. 자, 이번에는 제동 성능을 볼까요? 무지막지한 제동거리가 나왔죠. 자, 한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일반 차에 이 윈터 타이어를 꽂았을 때보다 지금이 제동거리가 더 많이 늘어나거든요. 강력한 제동 시스템과 이 그립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타이어가 만났을 때 타이어에 걸리는 부담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성능 정상 서머 타이어를 꼈을 때보다 더 많이 나왔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TDI로 테스트를 했던 것을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대략적으로 못해도 한 36m대 정도를 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이 테스트 코스 원래는 고속주행로도 들어가서 200km 이상에서 GTI가 보여주는 이런 능력도 봐야 되는데, 현재 보시는 것처럼 사방이 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달리는 코스도 지금 눈밭으로 덮여 있거든요. 환경 자체는 그렇지만 지금 보여주는 GTI의 이 매력, 적어도 핸들링, 균형, 이 부분을 자꾸 강조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최고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번에 이제 셰시 컨트롤 기능도 들어가 있죠. 자, 지금 최고 단계 15단계까지 높여봤습니다. 댐핑 컨트롤을 15단계로 할 수 있어요. 애프터마켓의 코일오버 서스펜션을 쓴 것처럼 굉장히 직설적이거든요. 특히 지금 이 패턴, 타이어의 패턴 자체가 매우 부드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준 레이스카를 타는 수준의 서스펜션 댐핑 제어 능력을 보여주네요. 다만 지금 노면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이 모드를 계속 쓰지 않을 텐데, 와, 이거 조금 노면 온도 올라갔을 때, 혹은 타이어 이제 그립이 많이 높아진 그 상황에서 타면 끝내주겠는데요. 자, 일단은 차가 지금 노면에서 튀는 성향이 좀 강해졌기 때문에 조금 더 풀었습니다. 일단 15단계라는 거 매력 있죠? 일상에서 GTI를 타도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서스펜션의 탄력성이 좋기 때문인데, 댐핑 제어 기능을 컴포트 모드보다 더 부드럽게 풀어주면 일상용 승용차 수준의 승차감이 나오는데요. 반면 서스펜션을 최대한 조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움직임이 크게 제한되며 준 레이스카 수준의 단단함을 보여줍니다. 자, 간단히 정리를 해볼까요? 폭스바겐 골프 GTI, 물론 자사 안에 더 높은 출력을 가진 모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가 갖고 있는 최고의 매력, 그건 바로 균형미에 있는데요. 요철을 만났을 때, 그리고 내가 스티어링 휠을 싹 돌려서 이 차에게 내가 원하는 모션을 유도해서 그대로 따라준다는 점, 가장 정직한 그 핸들링이라는 개념을 무엇인지 보여주는 차가 바로 지금 타고 있는 골프 GTI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노면 상황이 좀 좋아지면 제대로 된 타이어와 함께 한 번 더 만나고 싶네요. 사실 제 차도 해치백으로서는 매우 빠른 편입니다. 뭐 공식적으로는 국내에 지금 나와 있는 해치백 중에서 가장 빠른 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GT에서 만족한다면 이 핸들링의 정직함은 아직 벤츠 AMG조차도 따라가지 못한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물론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 자, 이렇게 뭔가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서 화려한 측면은 잘 보여줬습니다. 물론 국내 소비자분들은 이걸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뭔가를 작동시킬 때 불편한 것들이 있거든요. 직관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다행히 폭스바겐은 이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의 가치, 우리 소비자분들도 그런 가치 부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네요. 자, 정말 예쁜 애인인데 화장을 지웠더니 누구세요? 이것보다는 화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쁘다면 그게 정말 참된 미가 아닐까요? 아니라고요? 그럼 당신은 화장품 회사 사장님. 네, 오늘 만난 골프 GTI. 오늘 이 눈이라는 환경, 이 겨울이라는 조건이 정말 한스럽네요. 폭스바겐에 제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GTI가 나오면 정말 제일 먼저 타보고 싶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시승 기회가 온 건 사실인데 하필이면 요즘 눈이 정말 많이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가 보여주는 매력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TDI를 타고 정말 좋았어요. 근데 TDI를 타고 좋았던 사람이면 GTI를 타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이게 답이 되겠죠. 저도 이미 지금 해치백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다음 차로 생각하는 모델이 또 있긴 하거든요. 뭐 내년에 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제가 만약에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뭐 사실 가볍다고 말하지만 여러 가지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차가 필요하다면, 네, 특히 재미 차원에서요, 저는 이 4천만 원대에 감히 이 정도의 균형감 그리고 재미를 보여주는 차는 없다고 단정을 내리고 싶네요. 물론 국산 아반떼도 매우 잘 달리는 모델이죠. 매우 잘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핸들링이라는 부분을 논한다면 여전히 골프가 뭔가 우리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가 좀 더 뚜렷하다. 네, 오늘은 폭스바겐의 가장 정석적인 고성능 지향 모델 골프 GTI를 만나봤습니다.